어, 우리는 계속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관 짓는다라는 의미로 BIC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연관 짓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높이 올라갈수록 아마 더 이상 오르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그 많은 정보를 내 거로 만들고 또 그 단체가 필요한 어떤 아이디어로 전환하는 게 버거워질 겁니다. 네네. 어른이 돼서도요. 음,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근력이 약하면 헬스장에 가서 근력을 키우듯이 네. 그게 이제 그러면 뭐라 그럴까? 그런 훈련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음, 문제가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꾸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자, 완도 아버님. 네. 지금 이제 자녀분이 이제 초1인데, 그죠? 앞으로 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3까지 또 대학, 그죠? 잘 키우셔야 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 BIC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네. 묻겠습니다. 이제 오늘 한국사를 소재로 이야기를 하는데, 스스로 공부할 때, 자, 어떤 사람이 차를 샀을 때 미리 고속도로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 이용할 네. 때 뭔가 신나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럼 애가 언젠가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그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BIC와 연관지어서 한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어떤 자동차의 부품이 있는데 자동차 부품들 하나하나를 다 조립을 해가지고 자동차로서 어떤 그런 쓰임이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지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 될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학습을 할 때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을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그런 정보 여러 가지 학습한 내용들을 조립을 해가지고 아까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혼자서 자기가 공부하지 못하게 되고 자꾸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제 아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혹은 그 이후에 대학교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도 단순하게 그냥 자기가 누가 지금 떠먹여주는 정보만 자꾸 저기 먹기만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직접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굉장히 많은 어떤 정보들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그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미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지금 깔려 있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네. 인프라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우리 아이가 학습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굉장히 사랑받는 그래서 소위 부모들이 원하는 내 아이가 내 새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힘이 되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관 짓는 습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사 한 소재로 또 오늘 그 이야기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 이제 한국사 파일 하나가 있습니다. 1951년 11월 네. 판문점에 띄운 열기구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네, 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이게 과연 음, 시험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부터 음, 시작해서 네. 어, 그냥 뭐 이거 갖고 야라고 뭐 여러 가지가 음, 있는데 이때 이제 이 내용을 질문을 바꾸면이라는 그의 소재로 이제 삼아봤는데요. 한번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음, 어, 자, BIC와 함께하는 내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네. 보면 우리 생각하는 로댕이라고 그러죠. 네, 네. 예, 인간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우리 네. 아이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달라지는데 네. 생각을 안 하고는 달라지는 거는 그럼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고. 그렇죠. 근데 네. 문제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바꾸면 달라진다 이렇게 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보면 판문점 인근에 1951년에 네. 11월 달에 열기구를 실제로 이렇게 띄었는데요. 네, 한국사 네. 역사 편찬위원회에서 이제 최근에 공개한 그림인데요. 네. 이게 뭘 같습니까? 자, 호기심을 한번 자아내 보겠습니다. 우선은 1951년면은 이제 우리 한국전쟁이 네, 중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판문점 인근에 도대체 이 열기구를 왜 띄웠을까라는 점에 대해선 네, 좀 약간 상상이 좀 안 되긴 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열기구라고 하는 것이 공중에 떠서 어떤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도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열기구가 공중에 떠 있음으로써 여기에 뭔가가 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것이 왜 판문점 인근에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우리나라하고 지금 북한,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그런 벌어지는 이런 비극적인, 그러니까 무력 관련된 부분과 네, 연관을 좀 지어보고 싶은데,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네. 자, 이처럼 우리가 의문을 품게 한 다음에 이제 질문이 딱 들어가는데 이제 이 질문이 이제 분위기를 이제 음, 뭐라 그럴까? 1951년 11월 판문점 인근에 휴전 회담이 네네, 아마 열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판문점 일대가 이제 중립지대를 표시하기 위해서 음, 이걸 했다. 그럼 네네, 다음 중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네, 알맞은 거 하니까 이제 정답 흥남 철수 작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답을 내는데 네네, 이런 질문으로는 생각하기, 즉 아이들이 뭔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문제는 이제 평가용으로는 맞습니다만은 네, 이걸 갖고 생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여기에 주체가 돼 버리죠. 선생님이 설명을 예. 열심히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자꾸 생각만 하고 애들은 생각 안 해도 되고 음, 이거 교육의 어떤 본질하고는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질문을 바꿔봤다는 겁니다. 네, 질문을 음, 뭐라고 바꿔봤냐면 6.25 전쟁 중이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51년 11월 달에 뭐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거 총 맞아 음,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네네, 전쟁 중이라면 네, 판문점 인근에 열기구를 굳이 띄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네, 질문을 바꿔보니까 이전 질문하고는 네, 생각을 유발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한번 개인적 견해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6.25 전쟁 중에 네. 이렇게 멀리서도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시가 되는 그런 열기구를 띄운다는 것은 만약에 이제 전쟁 싸움 중이라고 한다면은 전투 중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네. 하지만은 그 지역을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 지역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표시해 준다는 어떤 점에서는 이 열기구가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어떤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왜 판문점 인근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제 판문점 현재 판문점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 어떤 그런 그 비무장지대 어떤 그런 상징성과 연관져 봤을 때에는 예. 혹여 전쟁 중에 이렇게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열기구가 있다는 뜻은 전쟁을 이제 그만두자라고 하는 또 그 회담을 협상을 할 만한 어떤 그런 장소로서 이곳에는 이 근처는 이런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군사 행동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표시로 열기구를 띄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한 학생의 주장을 한번 읽고 해석 부탁하겠습니다. 네. 6.25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엔 측과 공산군 측이 휴전회담을 열었어요. 휴전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일대가 중립지대임을 표시하기 위한 행위가 필요해서 1951년 11월 판문점 인근에서 열기구를 띄운 것입니다. 네, 뭔 말인가요? 저는 이제 6.25 전쟁을 한쪽에서 그 힘의 균형을 이제 일방적으로 공산군 측이 우리 낙동강까지 밀고 들어왔던 그런 시기,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유엔군이 거의 압록강까지 진출했던 어떤 시기. 하지만 중공군이 참전을 해가지고 힘의 균형이 맞을 때 더 네. 이상의 한쪽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끝낼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양쪽 간의 어떤 그런 공동된 생각이 있었을 때 그러면은 평화적으로 이 전쟁을 종식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판문점 인근에서 어떤 그 휴전회담을 열기 위한 어떤 중립지대의 표시로 이런 열기구를 띄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 휴전 회담이 열릴 때 이제 휴전이 돼 버리면 그 당시에 이제 점령한 땅이 네, 그 나라의 영토가 되겠네요. 남한과 그렇죠. 북한에. 네, 그러다 보면 네네.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막 엄청난 그 뭐랄까 전쟁이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겠네요. 휴전 회담은 하고 있지만. 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판문점 인근은 중립지대인데 그 외의 지역은 땅을 한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오히려 네. 더 네, 치열한 전투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이 잘못하면 이제 열받아가 잘못하면 이 오판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을 바꿔보니까 음, 뭔가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6.25 전쟁에서의 어떤 휴전회담, 네. 열기구 이런 단어들이 서로 연관을 맺으면서 다음에 6.25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역할을 할까요? 어떨까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네. 아까는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 열기구 색깔이 네. 눈에 잘 띄는 이 약간 분홍색이라는 것도, 만약에 네. 군사 행동을 했으면은 잘 보이지 않는 색깔을 했을 텐데, 그런 네. 점도 눈에 띌 정도로 아마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들어가면요. 지금 왼쪽은 이제 한능금에 나왔던 음, 문제지요. 네네. 자, 그래서 내용인즉 이것이 1951년 11월 판건점 인근에서 열기구를 띄웠다. 네. 그리고 이게 중립지대다를 통해서 이게 6.25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한 구절이었는데 네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관심이 없는 애는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애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내용에 추억이 만들어져 있다면 6.25가 떠오르겠고 6.25 그러면 중공군의 개입 때문에 열세하면서 흥남항에서 철수하던 그 음, 작전도 떠오르게 되겠죠. 네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연관이 되면서 이제 정답이 나오게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교두보 즉 연관 지을 수 있는 기본을 만든 학생은 문제집 사가지고 금방 음, 정리를 끝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이런 거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자꾸 생긴다, 그죠? 네.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능동적인 애로 바뀌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보니까 어떤 차이가 음. 있는지 정리해 주세요. 우선은 이제 왼쪽에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봤을 네. 때에는 정답이 2번이라는 것.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저렇게 뭐 기출문제 혹은 문제 위주의 어떤 학습을 한다는 것은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때 답을 따먹기에는 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내용은 제 머릿속에 오래 남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질문 하나를 바꿔서 제가 금방 질문을 해보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판문점 인근의 열기구 띄운 사건이 저에게는 하나의 추억이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외 지역에서 치열하게 벌어질 전쟁의 어떤 그런 치열한 양상도 상상이 됐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흥남 철수 작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딱 들어오니까 오히려 흥남 철수 작전에 있던 예전에 그 영화 같은 뭔가 네. 영상이 유튜브에서 봤던 게 상상이 되면서 6.25 이 판문점 인근 열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연결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제가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럴까 지금 현재 열심히 애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바로 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학습이 바로 음, 자녀들을 지금 바꾸고 있는데 거기에 소스가 질문의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이 말을 읽고 마지막 해석 부탁하겠습니다. 추억이 없는 학습은 뭉치지 못하고 끝없이 흩어집니다. 질문이 바뀌면 자녀들이 변합니다. 이렇게 저런 2번 흥남 철수 작전이 전개되었다를 체크해서 애들이 좋은 점수를 얻었던 것이 어, 그런 과정에서 아이는 학습할 때 스스로 학습하지 못하고 저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설명을 해줄 텐데요.
그 설명을 열심히 들었을 때는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이와 그 전 내용 사이에는 추억이 없죠. 네, 그러다 보면은 그냥 시험을 보고 나면은 조만간 다시 네,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끝없이 흩어져 버리죠. 하지만 제 오른쪽에 있는 질문을 통해서 판문점 인근의 어떤 열기구가 1951년 11월에 띄워졌다는 그 사실이 저는 아까 그 사진도 기억이 남거든요. 네, 이렇게 연관을 지었을 때, 이 내용이 딱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고 뭉쳐 있는 걸 통해서, 결국은 질문을 바꿔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판문점 인근에 띄운 열기구라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낼 때 연관 짓는 그 힘에 의해서 결과를 낸다라고 합니다. 음, 그 힘을 키우는 하나의 훈련 과정으로 이 소재를 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실력을 발휘할 때 그 보이지 않는 그 힘들이 여기서 나왔다는 걸 잘 느끼지는 못할지인정 네. 뭐 느끼 못하겠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 이런 작은 노력들이 바로 그 결과를 낸 거 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판문점 인근에 띄운 열기구 음. 오늘 소재를 통해서 뭘 느끼셨는지 최종 정리 듣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저렇게 판문점 인근에서 열기구가 떴다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네, 어, 근데 그 사실 하나가를 통해서 제가 6.25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지금 연관이 되기 시작을 했고, 네, 저는 이제 그 판문점에서 띄어 있는 열기구를 보고 하나의 추억이 생겼는데요. 제가 어쩌면은 지나가다가 열기구가 떴을 때 저 네, 열기구는 왜 떠 있을까 아마 생각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아까 정답 2번을 맞추는 그런 학습이 아니라 제가 연관 짓는 어떤 습성 그리고 생각하는 습성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질문을 바꾸면 우리 자녀가 달라진다라는 음, 내용으로 예, 판문점 인근에 띄운 열기구를 통해서 또 한번 전달을 해봤습니다. 음, 자, 계속해서 학부모님들이 바로 이거야라고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